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이뮤니티 디펜스, 이거 보면 이뮤니티가 면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일 첫 수단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면역의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와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로운 물질, 뭐 바이러스든 아니면 독소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 장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점막이나 이 피부, 점막 이런데 우리 몸 면역세포의 80%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 이제 점막이나 피부가 뚫려서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 몸 속에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우리 몸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게 이제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면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이제 면역에 제일 필요한 한 가지 이제 미네랄, 다른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미네랄이 이제 아연이거든요. 이게 아연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물리적 장벽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 피부나 점막에서 뚫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 재생을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이제 뭐 부족하면 세포 분열도 안 되고 그러면 성장기 애들도 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잘 안 낫는 게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니까 아연이 없으면 그 상처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들도 또 잘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면역 세포도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면역에서는 아연.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에서도 아연 들어간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다 면역 쪽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올 때는 아연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면역이나 이런 이제 그 생각할 때 홀리 바질이 이제 왜 들어갔냐면 이 홀리 바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약초래요. 힌두교에서는 신성시 되는 약초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홀리 바질의 이제 기능이 되게 이제 이것도 뭐 허브 중에 하나니까 기능이 이제 되게 많던데 현대인들이 심리적이나 생리적이나 면역학적이나 대사적 스트레스가 되게 많대요. 이게 면역을 생각할 때 이런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면 면역력이 잘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관리가 안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나 또 생식 문제나 면역 문제나 중추신경계 문제나 심혈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면역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다 없애주는 게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홀리 바질은 그런 스트레스를 없애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이 잘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인 홀리 바질이 이렇게 들어가서 면역 기능을 이제 올려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듀얼 디펜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역뿐만 아니라 또 면역에는 지금 세트로 가야 될 게 항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를 제거할 때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활성산소도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산소, 그 활성산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면역 세포들도 다 타격을 다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를 이제 같이 해서 우리 면역 세포와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항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 면역 세포든 우리 몸 세포든 세포 보호에 필요한 이 굴이나 셀레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 종류들이잖아요. 근데 이 미네랄 종류들, 굴이, 셀레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셀레늄 같은 것 경우는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구리도 항산화 효소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들을 넣어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를 잘 만들어서 우리 활성산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를 넣어준 거고, 그리고 오렌지 추출물 분말을 해서 이렇게 더 항산화 그 기능을 더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면역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영양제가 이제 되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카탈로그 보시면 파운데이션 트리오 이제 번들팩이라고 트리오니까
이제 세 가지 제품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어져야지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다 5대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잘 지으려면 그게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 5개 영양소를 이제 5대 기초 영양소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지금 그 파운데이션 트리오에는 탄수화물 제품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이제 되게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탄수화물 영양제는 어느 회사도 이제 없는 거고 나머지 단백질, 이제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이제 영양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파운데이션 이제 트리오를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품, 이제 파운데이션 트리오에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이 단백질은 세포가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카탈로그 지금 여기 파운데이션 트리오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이렇게 프로틴이라든지 그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이라든지 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 만들 때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거죠. 그런데 이 단백질은 체중 1kg당 매일 0.9g 정도의 단백질 섭취 이제 권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기 쉽게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 몸무게가 50kg이면 50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게 우리 몸에 이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인 거죠. 근데 이제 임신했을 때나 뭐 이렇게 뭐 수술했을 때나 이럴 때는 그 세포가 분열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기 몸을 만들어야 되고, 수술했으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근육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럴 때는 체중 1kg당 뭐 1.2에서 1.5g까지는 더 드셔도 되는데, 보통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고서는 체중 1kg당 1g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제품이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세몬 오메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기에 혈관 건강에 되게 좋다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00에서 2000mg 정도 이제 드시면 이제 혈관 건강에 이제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제품이 저브렉스인데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던 그 단백질하고 필수 지방산이 되게 이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하고 필수 지방산이 들어와도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쓰이지를 못해요. 그냥 다 쓰레기로 전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고기가 좋다고 막 먹고 뭐 생선이 좋다고 막 먹어도 우리 몸에서 쓰이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쓰이고 없으면 다 그 찌꺼기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그 단백질 위주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지방 위주의 음식을 막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인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수백 가지 역할, 하여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 쓰이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일, 채소를 그 필요한 만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먹는 거에 비례한 만큼 이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자기 얼굴만한 크기의 접시를 5접시 를 다섯 색깔의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지 하루 이제 적정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을 이제 합해서 이제 뉴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이제 프로틴 제품인데 여기 보통
지금 현대인들은 육식 그거 단백질을 되게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육류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3대 7 정도, 그 식물성 단백질 7 정도로 되게 더 많이 드셔야지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비율이 바뀌어져서 식물성 단백질은 거의 안 드시고 육식이 이제 단백질만 이제 드시니까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이제 현대인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데는 거의 다 그 우유 단백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육류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보충제까지 육류 단백질을 드시면 이제 우리 몸의 밸런스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식물성 단백질을 좀 이렇게 대체해 주는 게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이게 항상 옛날부터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본 게 고기는 그거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완전 단백질의 뜻이 뭐냐면 그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다 골고루 있는 거를 이제 그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게 필수 아미노산과 그 불필수 아미노산이 결손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얘들을 몇 가지를 모으면 고기처럼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은 대두, 밀, 완두콩에서 이제 그 섞었더니 이제 고기 같은 단백질, 완전 단백질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이 고기 먹는 거랑 똑같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기의 단점을 다 이렇게 감소시킨 단백질 이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세몬 오메가 3인데 원래 모든 동물은 독소를 어디에 그거 비축하냐면 그 지방에 비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는 거는 그 동물의 스트레스, 독소까지도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스트레스, 독소 이런 게 되게 많은 상태인데 남의 동물의 그 스트레스와 독소까지 다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동물의 지방을 먹는 거는 옳지 않은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연어도 마찬가지로 바다도 우리가 지금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 오염돼 있는 그런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지방에 그 노폐물, 독소를 다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참치나 이런 큰 물고기를 그 먹이 사슬의 그 상위에 있는 그 동물을 그 생선을 먹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중금속이나 이런 그 독소의 오염도가 높아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오메가3 기름, 여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회사 오메가3 기름도 그게 독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되게 이제 그 유의해서 제품을 선별하셔야 되는데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가 타사와 이제 다른 게 지금 보면 자연에 가장 근접한 오메가3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여튼 그 오염되지 않는 그 기름을 다 이렇게 이제 추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오메가3 나올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오메가3 이제 이것도 이제 제품에 들어있고, 그다음 비타민, 미네랄 이것도 더블 X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더블 X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이것도 있겠지만 20여 가지의 과일, 채소에서 얻은 이런 그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회사는 식물을 농축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다른 회사에서도 그 없는 진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식물을 농축하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축하는 기술에서 얻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그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 이 어려운 이름들의 영양소는 그 이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항염증, 항암, 항산화 이 세 가지 기능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이 식물 영양소들의 항산화, 항염, 항암 이 작용들을 다 우리 몸속에서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WX가 주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합쳐놓은 게 누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 이제 번들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또 넘기시면 이제 지금부터 또 아까 거기 이제 파이토프로틴하고 파이토프로틴을 이제 그 한 포씩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포씩 이제 햄 그거 파이토프로틴 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맛있게 이제 만든 뉴트리 프로틴 녹차맛 이제 이게 세 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틴 제품은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으면 우리 몸 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뮤노글로불린이 면역 세포거든요. 일단 단백질을 먹어야지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뼈나 그다음 피부 아니면 모든 그 조직들을 만들 때 콜라겐이 다 있어야지만 모든 그 세포들이 쫀쫀하게 막 붙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케라틴 우리 머리카락 이제 윤기 있게 만들거나 머리카락 만들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액틴 미오신 이제 근육 만들 때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고, 콜라겐 엘라스틴은 피부, 그다음 헤모글로빈은 피. 그래서 이 단백질은 하여튼 우리 사람은 만들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모든 게 이제 다 잘 이제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피부나 근육이나 머릿결이나 뼈나 그다음에 면역이나 피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좋은 거라고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녹색의 마지막 이제 칸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그 살코기만 이렇게 이제 먹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지방이 동물성 지방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포화 지방들이 우리 몸에 이제 다량 유입이 들어오면서 비만이나 뭐 당뇨나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나 뭐 이런 암, 그리고 이게 기름이 없다고 해도 그 빨간색 고기 자체만으로 그게 발암성 물질이라는 연구 자료들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그 3대 7, 이 정도로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빨간 고기에 이제 비율을 줄이고 하얀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색깔이 연한 고기, 이제 그러니까 닭고기가 그래도 나은 거죠. 빨간 고기는 하여튼 발암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이제 닭고기보다는 생선류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들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은 그 순식물성 이제 단백질인 거고, 이 완두라는 게 세계적으로 지금 단백질 급원으로 되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대두도 유전자 변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아닌 식물성 원료를 쓰는데, 완두는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없는 그거 콩이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완두로 된 거는,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이제 모두 유전자 변형에 안전한 이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와 같은 이제 그 단백질 조성으로 이 프로틴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루에 이제 2스푼 먹게 되어 있잖아요. 한 스푼당 10g의 단백질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거고, 계란 하나가 한 5에서 6g 정도의 그 단백질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까 내 몸무게가 50kg면 50g의 단백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식습관으로 이게 고기, 뭐 계란, 뭐 치즈 이런 거 외에도 채소에도 아까 이 대두밀 완두 이런 뭐 시금치 이런 데도 다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량을 섭취하는 게 하루에 한 20g 정도는 된대요. 채소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균형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내가 50kg면 30g의 단백질이 지금 이제 결손이 생겼다 싶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한 3스푼 정도 드시면 되는 거고, 내 식습관에 따라서 단백질 양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분이 드시면 좋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지금 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상태잖아요. 다른 타사 단백질은 다 향, 맛, 감미료, 뭐 이렇게 당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게 만든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냥 그 콩가루 아까 그 가루만 섞어서 한 거기 때문에 맛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드시면 되게 그래도 잘 드실 수 있는 분 드시지만, 약간 이제 뭐 좀 싱겁다 이러면은 우유나 주스나 뭐 꿀이나 이렇게 같이 타서 드시면
이제 잘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카탈로그 보시면 이제 프로틴 녹차 맛은 이게 이제 아까 그 이 프로틴은 단백질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 그 프로틴 녹차 맛은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게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틴은 한 스푼에 10g의 단백질을 준다고 하면 그 녹차 맛 프로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녹차 추출물이나 뭐 이렇게 약간의 그 당 성분이 이거 드셔보시면 되게 맛있죠. 이렇게 당 성분이 좀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스푼당 그거 프로틴 양이 조금 단백질 양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맛 없는 것보다 맛있게 프로틴을 섭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누트리 그 프로틴 녹차 맛을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스푼당 단백질 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 제일 좋은 단백질 함량을 가진 거는 파이토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41페이지 가 보시면 파이브비츠가 있고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 지금 이제 식이섬유 아까 5가지 영양소는 5대 영양소고 식이섬유를 이제 제6의 영양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식이섬유는 이제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뭐 화장실 가기 쉽고 살 빠지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만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그 장이 진짜 우리 몸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장 건강을 하기 위한 제일 기초가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면 그 배변 활동이나 뭐 포만감 이런 건 이제 기본이지만 그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도 감소하고 당뇨 그 혈당 상승도 억제하고 내 몸에 있는 노폐물도 다 배출해주고 그 다음에 대장암, 성인병, 뭐 고혈압 이런 거에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이제 조금 공부하시면 진짜 중요한 이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식이섬유는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 식이섬유, 불용성은 그 잘 안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을 생각할 때 해조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조류 이제 다시마나 미역이나 보면 끈적끈적한 액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식이섬유,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특징을 보면 물을 흡수해서 이제 부피가 팽창하고 젤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지금 뭘 이렇게 흡수해서 막 끈끈해지니까 나쁜 것들을 얘한테 다 붙어요. 막 끈적끈적하면서. 그래서 그 혈당, 가단 혈당도 우리 몸속에 장으로 흡수돼서 그 피로 가기 전에 장에서 가단당이 그 찐득찐득한 게 다 흡수가 되고 그 가단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그 장을 통해서 그 피로 가기 전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걸 다 흡수하고 그다음에 그 뭐 나쁜 농약,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장에서 흡수 못 되도록 다 끈적끈적하게 다 이렇게 그거 부착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모든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고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내 몸속에 장내 세균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 유익세균이 증식을 막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걸 넣어줬으니까. 그러면서 장내 환경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용성은 그러면 필요 없네. 보통은 모든 키포인트 작용을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 하거든요. 근데 불용성이 왜 균형 잡히게 필요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 끈끈하게 막 끈끈이로 다 붙였잖아요. 나쁜 것들을. 그러면 얘들이 또 장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또 이게 또 흡수가 돼요. 우리 몸속으로. 근데 흡수되기 전에 이 끈끈하게 뭉쳐있던 그 나쁜 것들을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변의 양을 늘려서 확 밀어내버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 정장 기능을 하고 변이 빠르게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용성과 불용성이 골고루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의 이제 그런 이제 2가지 기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식사량, 배가 이제 그 막 물을 흡수해가지고 막 퍼지니까 식사량 조절에 돼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을 흡수를 못하게 이제 저지를 하니까 당뇨에도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먹이가 돼서 유익세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을 막 활성화, 번식시켜서 장내 그거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여러 가지 나쁜 물질, 콜레스테롤, 환경, 호르몬, 농약 뭐 이런 것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를 다 흡착해서 이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 몸에서 장에서 건강하게 하는 제일 기본적인 영양소가 이제 그 식이섬유고, 유산균도 중요하지만 이 유산균의 먹이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식이섬유를 우리나라 사람이 얼만큼 먹고 있냐면 청소년들은 진짜 점점 더 안 먹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채 이런 과일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기로는 남자는 25g, 여자는 20g 정도는 최소 하루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이 정도만 먹어도 이제 그 장이 진짜 좋아지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혈당, 식이섬유, 요새 당뇨 환자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당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가 혈당하고 진짜 많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식이섬유 중에서도 귀리 식이섬유가 혈당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귀리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혈당 변화가 되게 완만하잖아요.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는 푹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그다음 인슐린도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이렇게가 계속 하루하루 반복되면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완만한 곡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이나 아니면 당뇨 환자에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가이드 하실 게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파이브비츠 플러스는 17가지 다양한 과일 통곡물에서 얻은 식이섬유가 불용성, 수용성이 균형 잡히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여자는 하루에 20 먹으라고 했으니까 자기 식습관에 따라서 한 스푼을 드시든 두 스푼을 드시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타사 제품 보시면 17가지 다양한 과일 통곡물이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세 가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식이섬유를 추출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를 자연에 존재하는 한 3대 1인 비율로 이제 맞춘 거고, 그다음에 그 기리 식이섬유로 혈당 상승 억제에 이제 도움을 주니까 당뇨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되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 카탈로그 41페이지 보면 이제 파우더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파이브비츠 플러스는 수용성, 불용성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파이버 파우더는 그거 수용성만 들어가 있는 거죠. 불용성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파이브비츠 플러스가 이제 좀 드시기 좀 또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 식이섬유의 그 키포인트 역할은 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파우더를 이제 그 갖고 다니시면서 식이섬유를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5개 제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30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